자, 오늘은 심플슨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입체의 부피를 지금보다 훨씬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입체의 부피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심플슨 공식이 어떤 건지 알아봐야 되겠죠? 이 공식을 이해하는 데는 입체에다가 우리가 최종 목적은 입체에다가 이 공식을 적용을 하는 거지만 우선 평면 도형에 대해서 이 공식을 먼저 적용을 해 보는 것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평면 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축을 하나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그 X축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도형은 X는 A로부터 X는 B까지 도형입니다. X는 A에서 X는 B 사이에 있는 도형이고요. 자, 이렇게 도형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X는 A 그리고 X는 B 이 도형의 이제 경계 부분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특정한 X 값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그 도형의 단면의 길이, 그 길이를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길이는 당연히 이제 X 값에 따라서 변하겠죠. 그쵸? 이 부분의 길이를 우리가 LX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어진 X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좌표가 X인 점들, 그런 점들로 이루어진 직선과 이 도형의 교선이 되겠어요. 자, 카발리에리 원리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발리에리 원리에 의하면은 결국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인 모양 하고는 관계없이 이 LX라는 함수, 이 함수가 같은 함수이면 그러면은 이 LX를 같은 함수로 가지는 두 도형의 넓이는 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형의 넓이가 LX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카발리에리 원리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알아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 간단한 응용으로 심플슨 공식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카발리에리 원리에 의하면 LX가 정해지면 도형의 넓이는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상황은 이 LX가 3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주어지는 경우에요. 이 조건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몇 개의 변수들을 도입을 할 텐데요. 우선 C는 A와 B의 평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X는 A일 때 L의 값을 LA를 B라고 놓을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시를 해보면은 지금 이 길이가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T는 우리가 LB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T가 되는 거죠. 그리고 M은 LC라고 하겠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조건들이 성립을 했을 때는 도형의 넓이는 (6분의 B-A) 곱하기 B 더하기 4M 더하기 T 이렇게 주어진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입체에다가 어떻게 써먹을 거냐, 입체에도 똑같이 이런 내용이 성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입체 도형을 생각을 하고 하나의 축을 설정을 해 보겠어요. 이번엔 높이를 변수 h에 따라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H는 A, H는 B. 요 두 지점 사이에 있는 입체를 생각을 하겠어요. 네, 이런 입체를 생각할 텐데, 마찬가지로 카발리에리 원리에 의하면은 이 단면적이 다 알려지면 그러면은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단면적을 이렇게 표시를 해 볼게요.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이 넓이를 sh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발리의 원리는 sh가 알려지면 부피를 알 수 있다가 되겠죠.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sh가 h에 관한 3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변수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를 번호로 구분하는 것보다 변수, 요게 이제 조건이고, 적용이 되는 조건이고, 그리고, 변수를 이렇게 도입을 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넓이는 B, 이걸 우리가 SA라고 하고요. 가장 윗뚜껑의 넓이를 우리가 SB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C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그때, M은 우리가 SC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부피는 (6분의 B-A) 전체 높이죠. 여기다가 B 더하기 4M 더하기 T,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 대체 왜 이런 식이 성립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증명을 하는 거는 사실 이제 1번이나 2번이나 둘 중에 하나만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번에 대한 증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평행 이동을 해서 높이를 바꿀 거예요. 높이의 이제 참조점을 바꿀 건데, 2번의 경우에서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도 sh가 3차식이란 건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평행 이동을 통해서 h가 마이너스 k에서 k 사이의 도형으로 옮겨도 sh는 3차식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이 3차식을 구체적으로 써보겠습니다. sh는 A는 지금 위에서 이미 사용을 했으니까 다른 문자를 한번 써볼까요? PH의 세제곱 더하기 QH의 제곱 더하기 RH 더하기 S,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면적을 가지는 도형의 부피를 계산할 텐데, 우선은 이 세제곱 부분, 3차식 부분, 3차항 그리고 1차항은 부피에 기여하는 정도가 없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항을 가진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경우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S 바 H를 QH 제곱 더하기 S라고 해보겠어요.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 S 바 H의 그림을 편의상
편의상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네, 요게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요. 요게 이제 S by H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요거 T축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T는 S by H라고 하면은, 그럼 SH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SH는 이 3차식하고 1차식이 붙어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3차식이랑 1차식이에요. 네. 두 개를 구분해서 그려볼까요? 먼저 3차식 부분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3차식 부분, pH 세제곱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 그 S by H의 단면적을 가진 입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 남는 부분과 그리고 여기 모자란 부분이 있죠. 얘네 둘이 정확히 상쇄가 됩니다. 카발리리 원리에 의하면은 이 두 입체를 반을 갈라가지고 옆으로 나란히 세워놓으면은 지금 이 남는 부분과 모자란 부분을 정확히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pH 세제곱 부분은 고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RH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은, RH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남는 부분과 모자란 부분이 서로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S by H의 단면적을 가지는 입체의 부피를 보면 이제 충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입체의 부피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는 QH 제곱의 그 단면적을 가지는 입체를 생각을 할 거고, 하나는 S라는 그 단면적을 가지는 입체를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QH 제곱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뿔이 있어요. 뿔이 있는데 이 뿔의 부피, 뿔의 단면적을 생각을 해보면 이 윗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A라고 했을 때, 그때 이 H 지점에서 단면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지금 요 높이가 지금 K라고 한다면, 그러면 SH가 A 곱하기 K, 닮은 비가 지금 K 대 H잖아요. K제곱분의 H제곱. 그래서 이렇게 2차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개수가 있고요. 그리고 H제곱에 비례하는 식이죠. 그래서 QH제곱의 단면적을 가지는 이런 입체의 부피는 바로 뿔의 부피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S는 크게 어려울 게 없죠. S란 단면적 일정하게 가지고, 이거는 기둥이에요. 기둥.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부피를 계산을 해보면, QH제곱은 결국은 이제 H가 K일 때는 K제곱의 넓이를 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두 개의 뿔이 맞대고 있으니까 두 배를 해줘야 되겠고요. 3분의 1을 곱해줘야 되고, 높이가 지금 K인데 이런 게 이제 지금 두 개 있는 셈이죠. 자, 그리고 기둥 부분은 어때요? 그냥 S 곱하기 2K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실제로 이제, 자, 처음 돌아가서 지금 H가 마이너스 K에서 K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즉 B-A가,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지금 B-A는 뭐였냐면 원래 2K였어요. 네. K로 일단 먼저 식을 정리를 해놓고 A, B에 대한 식으로 붙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K로 묶어내고 나면은 2K
그리고 3분의 1이 있으니까 3분의 1을 한번 끄집어내 보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건 좀 약간 결론적인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6분의 1로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6분의 1로 그냥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는 2qk제곱에다가 그리고 이제 6s가 되죠. 자 이제 우리가 t 그 다음에 b 위에서 우리가 여기 정의했던 b, t, m 이런 양들을 이 함수에서 생각을 해보죠. b는 h 대신에 마이너스 k를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p k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p k제곱 qk제곱 qk제곱 그리고 더하기 rk 마이너스 rk 플러스 s 그리고 t는 pk 세제곱 더하기 qk제곱 더하기 rk 더하기 s 그리고 m은 s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b 더하기 t는 이 qk제곱 더하기 2s란 거예요. 자 요거를 밑에서 구한 식을 이걸로 바꿔봅시다. 여기는 6분의 2k 2k는 아까 b-a였죠. 그리고 2qk제곱은 2qk제곱 더하기 2s가 바로 b 더하기 t가 되고 남는 게 4s잖아요. 4s가 뭐예요? 4m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피를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다 응용을 하게 될까요? 먼저 다시 한번 뿔의 부피에다가 이걸 거꾸로 적용을 해볼까요? 자, 뿔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했을 때 단면적을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b는 뭐가 됩니까? b는 a가 되겠고요. t는 뭐가 되죠? t는 끝에는 점밖에 없으니까 0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딱 가운데 부분은 닮은비에 의해서 4분의 1 a가 되겠죠. 그래서 m은 4분의 1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6분의 h 곱하기 b 더하기 t 더하기 4m 대입을 해보면은 6분의 h 곱하기 자 a 더하기 0 그리고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ah가 되겠죠. 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9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거 아무 도형에나 적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단면적이 높이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h는 0이라고 하고요. 반지름 r이라고 하면은 단면을 볼게요. 단면을 보게 되면은 자, 요건 지금 9예요. 9인데 단면 세로로 자른 단면을 보게 되면 높이 h에서 우리가 지금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요. 이 길이가 r이고 여기가 지금 높이가 h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네, 맞아요.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루트 r제곱 마이너스 h제곱이 되겠고 따라서 sh는 뭐가 되냐면은 파이 r제곱 마이너스 h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피는 어떻게 되나요? 2차식이니까 심플슨 공식을 쓸 수 있죠. h는 2r이죠.
여기다가 지금 B나 T는 0이에요. 둘 다. 그리고 M은 뭐예요? 파이 R 제곱이죠. 대원이니까. 자, 계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 나오죠. 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뿔대 있죠. 뿔대 부피 구하는 게 여러분들 항상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뿔대 중에서도 되게 이제 독특하게 생긴 그런 뿔대들 부피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간단하게 뭐 뿔대를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 반지름이 4고 우리 반지름이 뭐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6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이 뿔대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6 곱하기 16파이 그리고 4파이 그리고 4배에 중간은 뭐예요? 339파이죠. 9파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한 설명을 마쳤습니다.